회사를 하나 통째로 산 대가가 여자친구가 아니라면요. 그거래. 그래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P그룹 인수계약서에 사인을 끝낸 날 이지혁은 축하 인사를 수십 번은 들었는데요. 정작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고 임직원들이 이 대표를 외치는데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카페와 현장을 오가며 뛰어다니는 지은호 얼굴뿐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잔을 들고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지혁이야. 끝까지 버틴 놈이 결국 판을 가져가더라고. 나도 회사 아무한테나 안 넘기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믿어준다는 말 뒤에 뭐가 더 있는지 자꾸만 걸렸습니다. 파티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박진석은 이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사실 말이야, 자네를 좀 지켜봤어. 열망만 큰 애들은 중간에 꼭 포기하더라고. 끝을 보는 놈인지 보고 싶었지. 그래서 최종 입찰까지 일부러 길게 끌었어. 시험하신 거였군요. 그 시험 합격했어. 자, 이거. 박진석이 내민 작은 상자 안에는 새로 만든 AP 로고가 들어있었습니다. 묵직한 금속에 새겨진 로고는 세련됐는데요. 이지혁 눈에는 이상하게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AP는 자네 회사야. 난 손 뗐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쉽게 완전히 누구 것 되지는 않는다는 걸요. 언제나 돈, 사람, 관계가 얽혀 있고 그 안에는 늘 말하지 않은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그 시각 지은호는 AP 키친 시공 현장에서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높이, 수납 동선, 조명 위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고객은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우 실장님. 진짜 꿈꾸던 주방이에요. 싱크대 높이도 딱이고 가구 배치도 딱이고. 처음 상담 때 말씀해 주신 대로 맞춰본 거예요. 쓰시다가 불편한 거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AS도 저희가 책임지니까요. 현장 소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특히 저 마루 보이시죠? 저거 지은호 팀장님이 천연 오일로 직접 기름 먹인 거예요. 밤새면서 했어요. 지은호는 손을 휘저으며 웃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 팀이 같이 한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이사. 예전에는 이 팀장이었는데 오늘부로 직함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님.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지은호 팀장? 고객님 만족도 만점이에요. 목소리 보니까 이사님도 꽤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잠시 웃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AP 인수 최종 확정됐어요. 회장님이랑 계약 마무리했습니다. 정말요? 오늘 입찰 넣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벌써 결과가요? 원래 이런 건 거의 다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끝까지 간 놈이 가져왔고. 근데 너 이제 AP 인테리어 팀장이잖아. 회사로 좀 올라와요. 같이 있어야지. 옆에서 고객이 물었습니다. 실장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웃었습니다. 아, 네. 이 주방 만든 AP라는 회사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거기를 인수하게 됐대요. 앞으로 더 튼튼하게 AS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은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유, 그럼 더 든든하네요. 실장님, 저희 집 이사하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자랑도 하고 커피도 대접할게요. 네, 꼭 올게요. 저도 여기 작업하면서 되게 애착이 생겼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 지은호는 마루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천연 오일을 문지르며 혼자 중얼거리던 밤,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작업을 같이 준비하던 그 클라이언트, 그리고 얼마 전 그 입에서 나온 말. 내가 너를 낳은 사람이라면 믿겠니?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 이지혁은 운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 옆 좌석을 훔쳐보게 됐습니다. 지은호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피곤하죠? 오늘도 현장 뛰어다니느라 고생했을 텐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늘 하던 거니까요. 근데 진짜 축하드려요, 이사님.
회사 통째로 사셨네요. 통째로 산 건 맞는데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들고 있으려니까. 말끝에 있는 묘한 진심 때문에 둘 사이 공기가 잠시 달라졌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사님.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AP 인수하면 내가 밥 산다고. 저는 안 될 줄 알고 넘겼는데요. 이제는 진짜 사셔야죠?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그러네. 안 될 줄 알고 했던 말을 또 지켜야 되네. 알았어요. 대신 조건 하나 달자고 했었죠? 조건이요? 그날. 친어머니 얘기 제대로 들려주는 걸로. 그때는 중간에 끊겼잖아요. 지은호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고 손가락으로 물병 라벨을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일단 저를 키워준 엄마는 정순이 엄마고요. 아버지는 아시죠? 사업 망하고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 응. 알죠. 근데 아트 스페이스 클라이언트로 만났던 한 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까다로운 고객 정도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절 낳아준 사람이었더라고요. 이지혁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저도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병원 기록이랑 예전 서류들이랑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자료들이랑 맞춰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간이 안 좋아서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쌍둥이 오빠? 네. 저랑 같이 태어났는데 아픈 쪽은 친가에서 맞고 비교적 건강한 저는 엄마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순이 엄마가 저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었고요. 이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 갔던 거예요? 검사 받으러? 네. 적합할 확률이 25% 정도라서요. 그냥 검사만 해보자고 해서 갔는데 그 그냥이 요즘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지혁은 바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수술할 거냐고.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쉽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호야, 만약에 결과가 잘 맞는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은 자꾸 그게 머릿속을 파고 들어와요. 엄마한테는 아직 말도 못했고요. 지강호한테야 더 말 못하겠고요. 지강호. 욕심은 많은데 추진력은 부족하고 늘 누나와 비교당한다고 느끼는 남동생. 만약 이 일이 터지면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게 휘어질지도 같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서는 이미 다른 불꽃이 튀고 있었는데요. 지강호는 엄마 폰 위치를 보다가 다시 한번 양평이라는 글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또 양평이네, 이건 좀 아닌데. 지강호는 예전에 누나가 써놓은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장보기 패턴, 가게 오픈 시간, 단골 손님들 동선. 그 어느 것에도 양평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예전에 엄마한테 들킬 뻔해서 누나와 함께 죽어라 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짜릿했던 기억. 그때의 달리기가 이번에는 엄마 뒤를 쫓는 추적이 될 거라는 생각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저녁 정순이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좀 다녀올게. 가게 재료 떨어졌어. 지강호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바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버스 2대를 갈아타고 결국 양평 근처 낯선 읍내에서 엄마를 놓칠 뻔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병원 간판 아래에서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정순이는 작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조금 늦게 지강호가 따라갔습니다. 멀리 복도에서 엄마가 어떤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지친 얼굴이었는데 눈빛은 이상하게도 지강호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누나? 지강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한 시간 지은호도 양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은호 씨, 검사 결과가요 생각보다 일치율이 높게 나왔어요. 자세한 설명은 환자분이랑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호자분이랑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요? 누구요?
침모되시는 분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나온 곳이 양평행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병원 입구 앞에서 서성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 엄마였고 옆에 서 있는 건 놀랍게도 지강호였습니다. 강호야? 지강호가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누나, 누나도 여기 왜 있어? 정순이는 두 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숨길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이너스. 병원 복도 끝 작은 상담실 앞에서 세 사람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는데 안 되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다 들을 준비는 된 거겠지. 지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아까 엄마랑 손잡고 가던 그 여자. 예전에도 봤죠? 폰 위치 볼 때마다 양평이라면서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사람 은호 친엄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은호 쌍둥이 오빠가 누워있고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강호는 멍하니 누나 얼굴과 병원 문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그럼 나는요? 정순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단호하게. 넌 내 아들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누구도 못 봤고 누구랑도 안 나눈다. 지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복잡했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던 날부터. 병원에서 그 여자가 내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면서 부탁했어. 이 아이 잘 부탁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알겠더라. 이 아이 인생이 한 번 더 뒤집히겠구나. 양평에는 그때부터 계속 다닌 거예요? 중간에 한참 못 갔지. 나도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벅찼으니까. 근데 최근에 병이 더 나빠졌단 소식이 왔어. 그리고 내 오빠가 간이식 리스트에서 점점 밀린다고.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약속을 떠올렸어. 언젠가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했어.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이 상황에서는 곧 자신의 몸 일부를 떼어내주는 걸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상담실 안에서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은호 씨는 간 기능도 좋고 조직 일치율도 높은 편입니다. 수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 정말이야.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난 널 미워하지 않아.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 말이 거짓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전부인 것도 아니란 걸 지은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명 절박함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 끝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AP 새 로고가 박힌 명찰을 달고 서 있는 남자,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은호야.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왔어요? 성재한테 들었어요. 검사 얘기도 여기 병원 얘기도.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지강호와 정순이는 잠시 자리를 비켜줬고 복도에는 둘만 남게 됐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대요. 잘 맞는다고요. 그래서 다들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지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보고 선택하라는데요. 살려줄 거냐 말 거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럴 자격이 있나부터 자꾸 생각이 나요. 무슨 자격이요? 버려졌던 애가 다시 나타난 사람 살려줄 자격 같은 거요. 한번 버려졌으면 그냥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랑 그래도 살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같이 올라오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지혁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빚이라고 생각해서 몸을 내주는 선택은 하지 말아라.
은호야, 이건 누구도 대신 정답을 줄 수 없는 문제 같아요. 나도 어머니도 그분도 심지어 내 쌍둥이 오빠도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할 수 있지. 내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살아봤잖아요. 그럼 이사님은요? 이사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수술하겠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이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기보다 겁날 것 같아요.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겁나요. 이용이요? AP 인수 계약서에 의료재단이랑 장기 이식 지원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사회공헌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 머릿속에서 이 판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지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설마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은호야, 우리 인생이 지금 드라마 제목이 화려한 날들이잖아요. 제목만 화려하고 안에는 이런 거래가 들어있으면 누가 웃겠어요. 현실적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둘 다 웃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집에 돌아가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회사 얘기 아니지? 얼굴이 인수 성공한 사람 얼굴이 아니야.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의 상황을 부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어머니, 쌍둥이 오빠, 간이식, 높은 일치율 선택. 이야기를 들은 김다정은 바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다들 편할 날이 없냐 지혁아. 넌 그의 옆에 있어줘. 대신 절대 죄책감으로 몰지 마. 안 해도 된다는 말 꼭 해줘야 한다. 이상철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든 빚을 핑계로 몸을 내주면 안 된다. 그건 어른이 애한테 요구할 일이 아니야. 만약 내 회사 일이랑 그의 일이 조금이라도 엮여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먼저 잘나야 한다. 그 말은 나중에 훨씬 더 무거운 의미로 돌아오게 될 말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아직 그 무게를 다 모른 채 그냥 가슴 깊이 새겨두고만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뒤 AP 인수 축하 2차 자리가 열렸습니다. 임원들, 재단 사람들, 투자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박진석은 호탕하게 건배사를 올렸습니다. AP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새 대표 이지혁을 위하여. 잔들이 부딪히고 카메라 플래시들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에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이사님, 이번 인수에 의료재단까지 같이 들어온 거 잘하신 선택이에요. 앞으로 장기 이식 지원 프로그램도 탄력받겠죠. 간 이식 쪽은 특히. 그 말에 이지혁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구체적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단에서 관리하는 환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케이스도 몇 개 있고요. 그쪽이 잘 풀리면 이쪽도 서로 좋은 거죠. 다들 윈윈 아닙니까? 그 말은 애매한 미소와 함께 흘러나왔는데요. 이지혁 귀에는 너무 똑 떨어지는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회사, 재단, 환자 간 윈윈. 어느 하나도 가볍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략적 제휴, 장기 이식 지원, 재단 후원, 그리고 모호한 기밀 부록 조항.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시나리오를 써두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인수가 누군가에겐 누군가의 간을 얻기 위한 거래라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은호라면? 그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지킬 거고 은호도 지킬 거다. 근데 사람을 대가로 치르는 거래라면 그 판은 내가 깨야 한다. 마이너스. 양평병원에서는 또 다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앞에는 수술 동의서와 거부서가 동시에 놓여 있었고요. 한쪽에는 친어머니와 쌍둥이 오빠, 다른 한쪽에는 평생 자신을 딸로 키워준 정순이와 지강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 복도 끝에는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 판이 어쩌면 자기 집안과도 얽혀 있을지 모른다고 직감한 박성재가 서 있었고요. 야, 이지혁.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어떡할래? 이 판을 누가 짰는지, 우리 아버지인지 누군지.
그때는 회사고 뭐고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봐야죠. 근데 하나는 정해져 있어요. 은호관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누구든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 복도 건너편에서 지은호가 동의서 위에 펜을 들었다가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 아직 떨리고 있다는 걸 복도 건너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누구도 그녀에게 이게 맞다고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과 달리 이들의 날들은 희생과 선택, 거래와 양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요. 이날 밤 누구의 서명으로 무엇이 결정되었는지는 아직 시청자에게 전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전조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지키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판을 더 키우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이지혁과 지은호, 그리고 서로 얽힌 모든 가족들이 자기 방식대로 화려한 날들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만 조용히 예고된 채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